공황.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뺑소니 논란 관련 얘기입니다. 자, 장가 기자, 일단은 김호중 씨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뭐 트로트 차세대 황제라고도 불리는데 어마어마하죠. 요즘 인기가 사실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 김호중 씨 혹시라도 모르실 분을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김호중 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 2009년에 SBS 스타킹에서 이 성악 실력으로 고딩 파바로티로 불렸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는 등 아픔을 겪고 불우한 환경에서도 실제 성악가로 성장을 했는데요. 영화 파바로티의 실제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김호중 씨가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게 된 건 2020년 한 트로트 경연대회에 출연하면서부터인데 트로트를 부르는 파바로티다라고 해서 이 트바로티라는 별칭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앞서서 불법 도박 논란, 또 폭행설 등 여러 논란이 불거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우선 이 사고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발생을 했거든요. 그 영상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저렇게 2차선 도로에서 흰색 외제차가 달려오더니 중앙선을 넘어서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네. 저렇게 앞바퀴가 들릴 정도로 꽝 하고 부딪히게 된 건데 멈추지 않고 그대로 자리에서 이탈을 합니다. 저 차의 소유주가 김호중 씨고요. 운전자도 김호중 씨입니다. 예. 자, 이건 변호사님, 일단 여기까지 일반적인 뺑소니 사건과 약간 유사한 형태를 보였는데 지금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면 네. 일단 먼저 일단 운전자 바꿔치기 논란이 났는데 일단 사고 낸 후에 도주를 했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처음엔 김호중 씨가 아닌 매니저가 경찰에 자수를 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본인이 잘못을 했지만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건이 발생이 되고 3시간 만에 김호중 씨 본인이 아니라 김호중 씨의 매니저죠. 30대 남성 A씨가 대신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고를 낸 것이다 라면서 허위 자백을 했고요. 그래서 경찰이 좀 이상해서 그 차량의 소유주를 확인, 즉 차적 조회를 해봤더니 그 차량 자체가 매니저 소유가 아니라 가수 김호중 씨 소유의 차였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사를 벌여봤더니요. 저도 검찰 수사를 해보면 허위 자백을 할 경우엔 사실은 구체적인 디테일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면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차적 조회상 차량 소유주도 이 매니저가 아니고 또 조사 과정 중에 굉장히 의아스러운 점이 많아서 경찰이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고요. 그러자 이 매니저 사실은 운전한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가수 김호중 씨다라고 자백을 했고요. 경찰에서는 수차례 가수 김호중 씨에게 출석 요구, 전화와 문자로 했지만 김호중 씨는 응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이훈 교수님, 일단 누군가 이 매니저한테 대신 좀 자수해달라고 부탁한 녹취 파일도 일단 발견이 확보됐다라는 게 지금 경찰 입장인데, 근데 소속사 대표는 자신이 이거를 지시했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이 지금 가장 그 중요한 사실 누가 이 허위로 자수를 하는 것을 했느냐 이 부분인데 예. 지금 경찰에서 확보한 부분은 김호중 씨가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확보한 것이고요. 이것과 정반대되는 얘기가 나온 것이 대표가 내가 시켜서 매니저가 자수를 했다. 소속사 대표가 시켜서 말이죠. 그렇다 본다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면 둘 다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핵심 그 요체는 그 대표의 그 입장은 김호중 그 씨가 이른바 추돌을 해서 사고 후 미조치가 보이는 그것 이외에는 모든 거를 다 김호중 씨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얘기하고 싶은 이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수도 가짜 매니저가 한 것이고 옷을 입은 그 상황도 매니저가 시킨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게 되면 김호중 씨는 특별히 잘못한 것은 사고 미조치 이외에는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 만들 수 있다. 대표 입장 그리고 뭐 음주도 사실 안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또 메모리 카드 이렇게 뽑은 것도 김호중 씨는 전혀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데 요약하게 되면 이 매니저는 뭐 친척 또 형으로도 뭐 이렇게 알려져 있다. 예. 뭐 친척 관계다. 저는 조금 의심스러운 상황이 변호인이 혹시 일정한 조력을 해서 그 소위 말해서 그 법인 그 차원에서 만약에 이 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뭐 8천 이내의 그 친족에 해당이 된다면 사실은 이와 같이 그 범인 도피와 관련된 것에 혹시 처벌되지 않음을 또 혹시 생각을 한 것은 아닌가 뭐 이런 또 생각도 한번 해보면 하는 것인데요. 네. 그럼 요약하게 되면은 경찰은 김호중 씨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매니저가 가짜로 자수를 해달라
분명히 요청한 녹취록이 있지만 네. 이것은 아니다. 바로 매니저가 아니고 대표 내가 했다. 네.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네, 이렇게 개인 의견과 분석까지 해주셨고요. 네. 이건 변호사님 한 말씀 하시자면요. 네, 지금 소속사 대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요. 사실은 추가 범죄가 인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메모리 카드를 버린 것이 김호중이 아니라 다른 매니저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메모리 카드를 인멸한 사람은요. 타인의 형사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른 매니저, 그러니까 즉 메모리 카드를 버린 사람은 증거 인멸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만약 그 과정 중에 소속사 대표가 지시했다. 증거인멸 교사죄도 그 대표가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또 하나 의문점은요. 방금 좀 말씀하시긴 했지만 김호중 씨가 당시 음주를 했냐 안 했냐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논란인데 일단 17시간 만에 경찰서에 가서 음주 측정했을 때는 뭐 음성으로 당연히 나왔겠죠. 시간이 많이 지났을 테니까요. 네. 근데 이거를 밝히기엔 시간이 너무 지체됐던 거 아닙니까?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뭐 김호중 씨가 본인이 직접 사고 미조치를 한 건 본인이 맞다라고 자백을 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지금 경찰이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사고 당시에 김호중 씨가 음주 상태였다라고 하면 12시간이 지난 후에 경찰 출석 연락을 계속 무시하다가 17시간이나 지나서 나타났다라는 거는 물론 뭐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고 남을 시간 이후에 출석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17시간 후에 음주 측정을 했을 때는요. 음주 반응 음성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때 쟀을 때 예를 들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라도 나왔다라고 한다면 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을 해서 사건 당시 17시간 전에는 그 사람이 대충 혈중 알코올 농도 한 0.08 정도일 것이다. 0.1 정도일 것이다라고 역추산을이라도 해볼 수 예를 있겠지만 들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아예 음주 반응이 음성이 나옴으로 인해서 위드마크 공식조차도 적용할 수 없는 즉 실제로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넘겨봤더라도 정확히 음주운전죄로 이 김호중 씨를 기소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장가 기자, 의문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소속사명이 생각 엔터테인먼트라는 데인데 자, 무슨 생각인 건지 저희가 한번 듣고 싶어서 전화를 싹 돌렸는데 거의 뭐 통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내내 김호중 씨의 이 소속사 대표 그리고 직원 홍보 대행사까지 통화를 좀 시도를 했는데 전화를 모두 받지 않거나 아니면 문자로 문의를 달라라고 해서 문자로 문의를 했더니 답이 현재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방송 전에 가까스로 소속사 관계자와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 자 그런데 지금 우선 가장 크게 쟁점이 되는 게 운전자 바꿔치기도 있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 여부거든요. 자 어제 KBS 보도를 보면 정확하게 김호중 씨가 매니저에게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면서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한 녹취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경찰도 이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김호중 씨의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의 입장문을 보면 지난 9일에 김호중 씨가 이 소속사 대표가 있던 유흥주점을 오기는 했으나 절대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했거든요. 자, 또 사고를 낸 건 운전 미숙이고 이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뜬 건 공황이 심하게 와서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와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보도와 소속사 대표의 말이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건데 네. 자, 그래서 제가 소속사 관계자에게 문의를 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KBS는 어제 보도했을 때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해서 운전자를 바꿔달라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 대표님은 음주를 아예 안 했다, 술을 아예 안 마셨다라고 하셨거든요. 죄송한데 회사로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예요? 여기 회사 실장님 아니세요? 회사로 문의 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생각 엔터테인먼트 실장님인데 무슨 생각인 건지 정말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훈혁 교수님, 네. 일단은 여기서 사건 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차량 메모리 카드 아까 빼서 누군가가 빼돌렸다, 제거했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이 부분 굉장히 이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없애버렸다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가장 그 중요한 이제 증거의 핵심이 이번 사건에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보도 등에 의하면 처음에 그 보도에 의하면 원래 메모리 칩을 끼고 다니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원래 끼고 다니지 않았다. 네, 뭐 그렇게 또 보도도 나왔던 거죠. 그리고 나서는 매니저가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제거를 했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이제 그렇다고 봤을 때 왜 이렇게 그 메모리 칩이 중요하겠느냐?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음주 운전을 했는가에 관한 아주 똑 떨어진 증거가 될 공산이 큰 거죠. 왜냐하면 메모리 칩 안에 그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술 먹었을 때 행동, 모습 또 그리고 그 어떤 어눌한 혹시 표현, 발음 등이 만약에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쭉 우리가 얘기했던 소위 말해서 그 유흥주점에서 정말 참석만 하고 술을 안 먹었는지 또는 또 다른 귀가하는 과정에 혹시 개인적인 용무로 다른 곳에 들려서 또 음주를 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등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메모리 칩 그 카드이기 때문에 자, 이건 변호사님, 아까 네. 뭐 메모리 카드 아까 쭉 얘기해 주셨고 만약에 고의로 했다 보면은 어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네. 일단 뭐 자발적으로 메모리 카드를 있다면 제출할지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자발적으로 제출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도 사실 허위 진술했고 이렇게 거짓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또 하나 둘씩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소속사 대표도 이제 잘못 대응했던 부분에 대한 사과 입장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와중에서 이 메모리 카드를 이미 제출한다 쉽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음주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서 즉 지금 당장 음주운전으로 기소는 어렵다 하더라도 뺑소니를 하고 그 현장을 이탈하게 된 배경이 무언가를 지금 보고 싶은 거거든요, 경찰에서는. 근데 이 부분이 메모리 카드가 있으면 결정적이겠지만 지금 경찰은 어떤 유흥주점에 들렀다가 차를 운전해서 사건 지점까지 갔다까지 밝혔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뿐이지 그 유흥주점을 비추는 CCTV나 그 사람의 보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즉 그 차를 타기까지의 그 사람의 뭐 행적이나 보행 상태나 주치 정도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다른 정황 증거도 확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주점에 갔다고 하면 그 주점의 종업원이나 또 그때 당시 함께 있었던 참고인들을 또 불러 조사해서 음주 여부에 대해서도 아마 면밀히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사 메모리 카드가 발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음주했을 정황 증거 정도는 경찰에서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내용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보도 같은데 김호중 씨가 사고를 낸 이후에 자택이 아니라 경기도 인근의 호텔로 갔다. 자, 이 부분은 이건 변호사님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실상 김호중 씨 대표가 이야기한 바로도 이 가수 김호중 씨가 그렇게 사고를 낸 다음에 어쨌든 기획사 측에 알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지시를 내린 거다. 그 책임은 나한테 있다라는 건데요. 아마 그 통화 과정 중에 지금 바로 집으로 가기보다는 다른 숙소로 가라라고 서로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숙소에서 만나서 어떤 소속사 직원과 뭐 옷을 서로 주고받는다든지 어떻게 앞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를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또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기보다는 어쨌든 소속사 다른 매니저들이나 직원이나 대표나 관련 사람들과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를 좀 이야기를 할 장소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러한 장소로 또 호텔이나 다른 제3의 장소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추측 분석 한번 해봤고요. 자, 이 교수님 그리고 이 또 공분을 더 사고 있는 게 이 사고 뒤에 김호중 씨가 콘서트를 진행했다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뭐 공황을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네. 어떻게 또 콘서트는 성공적으로 잘 뭐 진행이 된 것으로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상당히 석연치 않고 더군다나 하나의 그 공적 인물로서 그 팬 또는 일반 시청자들의 신뢰와 이 신뢰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숙을 하는 자세는 고사하고 이렇게 콘서트를 그 강행을 한 점, 더군다나 그것을 하나의 구호 아닌 구호처럼 아티스트를 지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함께 기획사에서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본다면 이것의 가장 큰 이유 자체는 현실적으로 혹시 자숙을 하거나 당일 공연을 취소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위약금 또는 티켓 구매자에 대한 환불 등에 대한 금전적 부담감을 상당히 느꼈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인 자숙이라든가 책임에 대한 일말의 그 반성이라기보다는 네. 상업적인 그런 몰가치적 생각에 너무 판단 역시 그르쳤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번 사안이 지금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던 것이 혹시 다 허위로 판명이 되는, 즉 바꿔 얘기하면 다 거짓말이었다. 혹시 만약의 경우에 만일의 경우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이제 콘서트를 강행한 점은 더 비난 가능성과 도덕적인 비판이 불거질 그럴 대목이 아닌가 해석해 봅니다. 네. 자숙이 아니라 어쩌면 금전적 이득 혹은 팬들과의 약속을 위해 이렇게 일을 벌였다. 글쎄요.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할지 좀 궁금한데 일단 이건 변호사님. 그 콘서트 이후엔 또 팬들한테 안전 귀가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호중 씨가. 이 부분도 좀 비판받을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또 공분을 많이 사고 있는 대목인데요.
보십시오. 5월 9일 자정 무렵에 사고가 발생했고요. 5월 10일에는 이제 김호중 씨가 직접 경찰에 출석해서 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5월 11일, 12일 양일간 고향에서 콘서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12일에 콘서트를 마치고 팬들에게 너무 행복하다면서 주말 잘 보내시고 안전귀가 하시라라는 이제 메시지를 본인의 팬카페에 올렸다는 겁니다. 본인은 불과 하루 전에 본인이 이제 뺑소니를 했다라는 부분을 자수하면서 경찰에 출석해서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만에 팬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뭐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팬들에게 안전 귀가, 안전 운전을 당부하는 이런 모습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논란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호중 씨 팬들은 또 어떻게 이 부분을,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을지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 대중 여러분들은 많이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이웅욱 교수님. 네. 일부 팬들은 어긋난 팬심을 보이는 분도 있다고 해요. 네, 지금 그 올라온 그 댓글 등의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 김호중 믿는다. 그리고 일부 보도가 김호중을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다. 또 처음에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더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왜곡된 팬심도 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을 요약하게 되면은 어떤 인지 부조화 또는 확증 편향, 믿고 싶은 것만 이제 믿으려고 하고 실제 사실에 있어서 정확한 진실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더 믿으려고 하는 마치 그 정치권에서 일부 문제가 되고 있는 팬덤 정치, 정치 부족주의 뭐 그런 것들도 지금 이 현상에 우리가 좀 반영된 것은 아닌가. 즉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비난을 해야 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건전한 그 팬심인데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잘못됐고 오히려 김호중 더 응원하고 더 박수를 보낸다라고 하는 일부 잘못된 팬심이 우리 사회의 한 또 단면이 아닌가라고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개인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고은 변호사님, 네. 일단 김 씨가 그제 8시간 밤샘 조사를 받았다고 했고, 네. 아까 조금씩 어떤 처벌 조항이 적용될지 말씀해 주셨는데, 뭐 다 합쳐보자면 이 사안을 어떤 것들이 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총 3가지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고 후 미조치의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됐고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이제 상해를 분명히 제가 봤을 때 택시 운전자가 충격이 상당했기 때문에 상해를 입었을 것 같거든요. 만약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 사고 후 미조치죄가 아니라 특가법상의 도주치상으로 훨씬 더 가중 처벌이 됩니다. 근데 혹시나 가수 측에서 이 택시 운전자와 미리 합의해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이 죄명 자체가 사고 미조치 정도로 그쳤던 건 아닌지, 정말 택시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지를 수사기관이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점은 우리가 계속 오늘 얘기했듯이 범인 도피 교사의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음주운전의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기소는 어렵다 하더라도 음주의 정황이 밝혀진다면 나머지 죄명의 형량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들은 속보인데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실까요? 지금 경찰이 김호중 뺑소니 은폐에 대해서 입맞추기를 했던 조원 변호사도 수사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변호사님? 아마도 그 김호중 씨가 17시간 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예. 변호인을 대동해서 입회하에 조사를 받았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조사 전에 이제 변호사와 어떻게 진술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뭐 진술 코치를 해줄 수 있지만 그 과정 중에 증거 인멸을 돕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호사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변호사 징계 등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혹시나 증거 인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도 도움을 줬는지를 한번 수사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교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입맞추기 조원 변호사도 수사에 나선다. 경찰. 결국은 이제 그 변호사의 그 역할이 그 법적인 그 조력을 하는 것이 법정에서 또는 방어권 행사인데 그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범인 이 도피에 관한 실질적인 행위를 하거나 실질적인 역할을 했을 공산이 크지 않는가 지금 그런 그 보도의 그 내용인 거죠. 바꾸고 얘기하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그 회사 그 차원에서 결국은 이게 그 전체적인 행위에 있어서의 그 역할을 이렇게 맡아서 이를테면 법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부분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것 같이 혹시 그 지금 친족이 혹시 네. 그 8촌 이내에 범위에 해당되게 되면 역시 범인 도피에 처벌받지 않음을 혹시 또 변호사가 또 착안을 해서 모든 책임을 대표가 다 떠안으려고 하는 숨기는 이런 행위들 말이죠. 뭐 그런 것에서부터 아까 그 위드마크 공식이 이 법적인 그 증거 능력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뭐 이런 점들 등이 아마 변호사가 중요한 조언을 넘어서는 네. 실질적인 공범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시각의 기사의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고은 변호사님, 일단은 입맞추기 조원 변호사도 수사한다. 네. 뭐 사실 대중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은
뭐 범법 행위가 아닌 이상 뭐 변호사한테 조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네. 입맞추기 조언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해당 변호사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입니까? 네, 징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증거 인멸이나 범인 도피를 적극적으로 도왔다라고 하면 또 공범의 역할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실제로 김호중 씨가 음주를 했고 이제 뺑소니 했다라는 걸 알면서도 김호중 씨가 아니라 제3자인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어떤 시나리오를 짜고 이거에 적극적으로 증거를 맞춰주는 등의 적극적 조력을 넘어선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이건 사실 범인 도피의 공범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한번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 김호중 씨가 출연하는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KBS 측에서는 하차를 언급한 것 같은데 윤석 교수님, 뭐 이런 경우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어떤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을 때. 그렇죠. 그 공무원은 아니지만 저는 그 연예인들 상당히 인기를 많이 받고 그것에 근거해서 활동하는 사람들 우리가 공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예.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공적인 인물이 예를 들면 노래를 하고 일정한 코멘트를 하고 뭐 이런 것이 일반적인 국민의 정서에 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여러 가지 그 의혹 중에서 지금 어쨌든 명확한 거는 사고 후 미조치라는 것은 적어도 명확한 사항 아닙니까? 그와 같은 것이 공적 인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그 공영방송에서 저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